네, 여기는 지금 같은 금수산 기설기고, 저 밑에 보이는 호수가 충주호입니다. 충주호. 충주호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북쪽 제천 쪽이고요. 여기는 청풍명월이라고 부릅니다. 제천. 약간 남동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동쪽이네요. 동쪽. 가면 이제 남한강, 이게 다 남한강인데 남한강 상류로 올라가게 되죠. 영월동강, 정선, 아우라지강. 예. 제가 이제 거기서 쭉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저 이제 차를 타고 한 20-30분, 이 호반길을 꼬불꼬불 이제 나가면, 한 30분 나가면, 이제 거기는 단양입니다. 단양. 도담 삼봉이 있는, 삼봉은 그 유명한 조선을 만든 삼봉 정도전 선생의 호를 딴 거죠. 도담 삼봉. 물론 또 강 위에 올라와 있는 봉우리가 3개다 해서 삼봉이기도 하고, 삼봉 정도전 선생의 호를 따기도 하고, 도담 삼봉. 거기가 정도전 선생이 태어난 곳이죠. 태어나서 유년 시절에 수학했던 굉장히 유서 깊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중에 한 분이 정도전 선생이죠. 혁명가이기도 했고, 조선 600년을 국가를 기틀을 만든, 국가를 경영한 혁명가로서도 성공하고 국가 경영에도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혁명가는 많지.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 스탈린도 혁명가지. 중국에는 모택동이 등등. 그러나 국가 경영은 다 실패했죠. 인민들을 다 굶겨 죽이고 정적들을 수백만 수천만을 학살하고 했던.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나폴레옹도 전쟁 영웅이고 혁명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본인이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고 오래 가지를 못했죠. 어떤 국가 경영을 오랫동안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또 유럽에서는 메트르니 체제,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보수 반동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1800년대 이제 1848년 착취당하던 노동자 계급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공산당 선언, 코뮤니스트 매니페스토, 칼 마르크스. 그리고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마르크스의 혁명 사상이 이제 러시아로 건너가서 위대한 레닌을 만나서 러시아 혁명이 이루어지고, 다 이제 혁명의 시대. 그러나 국가 경영까지 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알렉산더 대왕 너무 일찍 죽었죠.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이제 박정희 5.16에 이제 그걸 단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은 쿠데타죠. 이제 나폴레옹한테서 배운, 이제 쿠데타라는 단어가 나폴레옹 황제가 권력을 잡은, 이제 군사력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그것을 이제 거기서 쿠데타라는 게 나온 거죠. 한국말로 한짝으로 하면 군사 정변, 불법이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법적 정부를 전복시키는 거니까, 불법적인 위헌적인 군사 정변, 쿠데타. 그렇지만 이제 박정희 시대 18년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제 발전사라는 장기적인 동태적 차원에서,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또는 이제 사회 발전사, 경제 발전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이제 혁명적 시대였다. 그 혁명을 선도한 것이, 위로부터의 혁명을 선도한 것이 이제 박정희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뭐 대단히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같이 그런 혁명을 하고 뭐 군사혁명으로 또는 쿠데타를 하고 그런데 산업혁명을 너무나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민주화혁명, 민주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된 나라가 없거든요. 전 세계에. 예, 없거든. 예, 대한민국 말고 없어. 예, 대한민국 같이 5천만 이런 규모가 큰 나라인 경우에 없어. 중국이 있죠. 중국은 독재잖아. 예, 정치는 여전히 독재잖아. 경제 성장은 박정희 모델을 따라서 뭐 박정희 모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중국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었지만 이제 결국 민주주의 혁명의 기초를 닦고 민주혁명까지 완수가 되어야지 이제 전체 혁명의 과정이 이제 이게 이제 완수가 되는 건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니고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의 그런 측면에서 위대성이 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경제혁명,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계몽군주였다. 이런 차원에서는 박정희는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영구집권을 또 하려고 했다. 그것은 절대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무리 당시 한국적 상황을 내재적 접근법, 북한식으로 내재적 접근법으로 박정희를 또 유신 체제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저는 유신헌법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박정희를 평가해 보면 이제 어쨌든 뭐 혁명적 과정이다. 그래서 혁명가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거지 나라를 이런 나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 국가 경영 둘 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뭐 정도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그거고 그냥 끊어서 하려고 하다 그냥 하렵니다. 뭐 귀찮아. 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뭐 이재명이가 김민석이가 박정희 대통령은 뭐 스마트한 독재자였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스마트한 독재자 박정희 그 말에는 아무런 이런 이 연구된 이런 내용이 없어. 그냥 세 삶은 어린애들도 알고 있는 정도 수준에 불과해.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 이재명이의 연임, 공소취소, 감옥 안 가기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 속이려고 중도 보수 표를 좀 땡기려고. 왜? 지금 민주진영 내부에서 AU, 코어 지지층들이 지금 등을 돌렸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중도 보수층을 꼬시려고 하는 수작에 불과해. 그건 뭐 너무 뻔해. 그 잔머리가.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지금 뭐 댓글이나 제한테도 또 문자로 여러분들이 변호사님이 나서 주십시오. 법신님이 나서 주십시오. 내가 뭐하러 나서죠? 그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하는 지금 싸우고 있는 뭐 유시민, 문조 털레유가 나서서 싸워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 권리 당원들이라며. 그러면 당신들이 뭐 조직을 만들고 해서 그 이재명 파와 싸워. 저는 당원이 돼본 적이 없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어떤 정당도. 둘 다 싫어. 둘 다 그냥 정치꾼들이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문조 털레유는 달라요. 그 정도 차이야. 다 50보 100보야. 법신님의 시각에서 보면. 저는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정당 소속이고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당규를 준수하는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속한 정당은 대한민국당, 공화국당, 당헌은 대한민국 헌법. 네, 이거 당신들이 알아서 해. 저는 대한민국 당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뭐
유튜브도 하고 하는 거지. 민주당 A류 뭐 당신들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전혀. 나는 문재인 너무너무 싫어해.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자야. 이재명이보다도 더 무능해, 그자는.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만들었지. 우리 총장님. 그런데 제가 이제 실천적인 방안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은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선호투표제를 결정했다. 그게 당헌 당규 위반이다. 근데 이제 당규를 바꾼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또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따져보면 당헌도 위반이고, 하는데 이제 그게 또 전국중앙위원회 그리고 또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으면 이제 합법적인 절차가 완성이 됩니다. 예.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100만 배 더 중요한 거.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삼전닉스 ETF에 투자해가지고 벼락 거지 되신 분들 이 집단 소송을 내야 됩니다. 집단 소송, 돈 날렸으니까 소송 내는 거는 각자가 너무나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 이 시청자들 중에 정치에 막 관심 많아서 저한테 문자 오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거 투자할 돈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 빼고 몇 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돈을 날렸다. 이거 억울하다. 이거 이재명이가 완전히 사기친 거다. 이렇게 분노하는 분들 많죠. 또 그러한 이것은 불법 위법이다. 라는 게 지금 거의 상식적인 이제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외국 언론도, 미국 언론도, 블룸버그, 뉴욕 타임즈, CNBC, 월스트리트 저널 전부 한국의 이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걸 이재명 정부가 이거 허가를 해줘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국의 증권시장까지 전 세계 증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불법이거든 이게. 합법적으로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그리고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그것을 낼 분들을 모집한다. 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집단 소송으로 내겠습니다. 100억이 차면은 시작할까 하는데 그건 일단은 뭐 한번 해봐야 되겠죠. 탄력이 붙으면 1조가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공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게시물에 이제 글로 잠깐 올렸는데, 지금 방송으로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정부의 특히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위험한 상품, 금융상품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국가 상대로 그 공무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승소한 대법원 판례 또는 뭐 법원의 판례가 있느냐?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그 법리를 명확하게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 개인한테 소송을 낼 수 있으려면 그 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돼야 됩니다. 경과실에 불과하다, 그냥 주의 의무 위반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 상대로는 낼 수 있어요.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할 때는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미필적 고의 정도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다, 이런 경우에 하나는데, 그건 여러분들 거의 뭐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뭐 개판될 줄 알고도 6.3 지방선거 승리 및
이재명이의 감옥 안 가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도박판을 만든 거다. 의도적으로. 그러나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고, 그 입증은 뭐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해야 된다.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위법해야 된다. 이거를 입증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어떤 위험한 어떤 상품을, 금융상품을 허가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것이 어떤 법을 위반을 해야 돼. 명확하게. 그게 나와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건 뭐냐. 자, 삼전 SK하이닉스 ETF. 이것을 최종 허가한 것은 금융위원장이에요. 예,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금융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들 보면 결국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월 달부터 시작했다. 홍콩에 있는 레버리지 ETF를 한국은 더 위험하게 만들어가지고 변동성이 더 크도록, 그래서 홍콩 달러를 한국으로 땡겨서 고환율로 낮추고 국내 주식도 끌어올리고, 그래서 1월 달에 시작해서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이가 실토를 했잖아. 내가 들어 누워서라도 반대했었어야 한다. 후회된다, 반성한다. 불법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야. 이찬진은 변호사입니다. 법률가다 이 말이야. 들어 누워서라도 반대했었어야 한다. 그런데 겁이 나서 힘이 약해서 반대를 밀고 가지 못했다. 금융위원장 2억 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찬진이는 이재명이의 절친이니까. 누가 겁나?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다. 그러면 그건 이재명이다. 대법원 판례. 대통령의 암묵적 지시, 그리고 이렇게 단계별로 순차적 지시에 의한 것도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번에 그저께죠? 1번 1심 이진관 재판장이 윤석열이와 명태균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잖아요. 윤석열 징역 2년,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윤석열 마누라 김건희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 1심, 고등법원 2심이 무죄를 때렸는데,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때렸다. 이 이진관 판결문에 보면 명태균이가 직접 윤석열이를 만나서 뭐 여론조사, 뭐 김영선이 공천 이런 걸 한 거는 아니다. 중간에 김건희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윤석열이가 명시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사이에는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대법원 판례의 또 법리이기도 합니다. 네, 대법원 판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전 그 레버리지 ETF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지금 이 위법한 이것을 누가 지시했느냐? 이재명, 김용범, 금융위원장 2억 원,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으로 이어지는 암묵적 순차적 지시 및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불법적인, 절차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불법적인 이 ETF 금융상품에 대한 허가, 승인이 났다. 딱 떨어진다. 이게 딱 떨어진다. 공무원이 위법하게 나왔죠. 공무원이라는 건 당연하고 위법한 직무행위를 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또 입증하는 정황 증거, 간접 증거로 지금 미국의 전 세계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난,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설사 ETF 이런 게 재량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위험하게 빠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국민들 많은 공청회도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빨리 이것을 출시해버린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 행정절차법 위반, 그리고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도 국민에게 명확하게 손해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것을 이렇게 출시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재량행위가 아니야.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게 대법원 판례 이론입니다. 독일 대법원에서 온 판례 이론입니다. 우리 대법원도 수용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험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 재량권은 0으로 수축, 재량권은 없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리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인 이찬진 변호사, 금융감독원장이 내가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 반성한다, 후회한다. 본인이 이 불법성을 알고 있다 이거야. 재량권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공무원이 불법 행위했느냐 했다. 재량행위잖아. 그 정도는. 재량권은 0으로 수축하고 해서는 안 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데도 했다. 위법하다. 내용상 절차적으로도 널리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위법하다. 그것 때문에 미쳐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돈에 미쳐가지고 막 뛰어들었다. 돈을 홀랑 날렸다. 벼락거지 됐다. 인과관계 및 손해가 입증된다. 여기서 아니 그거 투자한 놈 그놈 개인 자기 책임도 있잖아. 책임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도 받고 하잖아. 위험성이 있다는 거 인지해라. 물론 돈에 미쳐가지고 탐욕에 미쳐서 뛰어든 그놈들 잘못도 있죠. 그러나 정부 공무원의 잘못도 너무나 크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상호간의 과실상계, 과실을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과실이 반반이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A라는 원고한테 1억 원 손해가 났는데 1억 원 중에 절반 5천만 원을 배상하라. 합계 금액 1조 원이네. 50%만 인정한다. 5천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제가 윤석열, 김건희 상대로 많은 피해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등등에게 법적 책임을 금융치료를 해달라 하는 것도 이 국가배상법상의 법리는 거의 기본적인 그 틀은 똑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것은 국가배상법 법리에 따른 소송입니다. 어떤 주가 조작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 자본시장법에 따른 그런 재판이 아니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되겠다. 결론적으로 이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로 엄청난 손해를 입은 벼락 거지들은 이 아래에 댓글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있는 법신 이병철 변호사님 그 사무실 또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100억 정도 또는 뭐 10억이라도 그거는 이제 한번 모이는 거 봐서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빨리빨리 그룹별로 먼저 소송 내고 소송이 이제 들어갔다 하면은 또 막 모이거든요. 그러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속 내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뭐 분당 아파트 팔았다. 또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 집 없는 사람이 절반이야, 양반아. 한성숙인가 뭔가 집이 뭐 4채 5채 있는 그 국무총리라는 인간하고 나는 30억 29억에 팔았다. 당신은 20억. 지금 당신 지금 대통령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자의 그 속에 있는 본성이 이제 다 폭로가 되는 거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한 링컨 대통령이 한 명언이 있잖아. 잠깐 전체 국민을 속일 수가 있고 아주 길게 아주 일부의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집단소송으로 이재명 정권을 정말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이 개인들에 대해서 금융치료가 최고의 응징 효과가 있다.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자들의 공무원의 그 위법성의 그 입증도 증거로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이것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겁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그리고 국회에는 무조건 보고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국회에 국민의힘에 보고하고 있지 않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런 식으로 국내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빵해가지고 주가를 부양하고 주식을 조작하는데 쓴 것은 명백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역시 이 역시도 이러한 재량권을 우리 국민들이 노후 생활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그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민연금 불법적인 주가 조작 동원 사건이다. 그렇게 해서 주가를 조작해서 부양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또 틈타서 국민들을 더 미치게 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또 허가 출시해서 이 엄청난 손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공무원의 이재명 등 공무원의 불법성 위법성이 명백히 인정이 되고 그 인과관계까지 인정이 된다. 그러나 거기에 미쳐가지고 돈에 탐욕에 미쳐가지고 뛰어든 그 국민도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사람의 책임도 반반이다. 그렇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